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5학년 제자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단원 정보의 탐색. 네, 여러분. 2단원에서 어떤 내용 배웠어요? 네, 기사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신문 기사를 써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일기에서는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봤고요. 사건을 기록한 글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내용 정리해보는 그런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역시 오늘 문제풀이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미리 풀고 와야 되는데 미리 풀어보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채점하면서요. 좀 어려웠던 문제, 또 틀린 문제 이런 건 좀 옆에다가 필기하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문제는 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배웠던 기사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잘 푸셔야 돼요. 1번 볼게요. 다음 중 기사문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했네요. 일단 기사문이 뭔지 잠깐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실을, 어떤 보고 들은 그런 사실을 읽는 이에게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글이 바로 기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써야 합니다. 그렇죠? 맞고요. 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딱 보면서 이 기사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붙여주시는 것이 좋지요. 그 다음 3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 그대로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읽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간결한 문장으로 쓴다 했는데요. 설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설득하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도표가 들어가기도 한다. 이런 게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읽는 사람이 쉽게 그 기사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자료를 이렇게 실어주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잘못 말한 것은 4번 되겠네요, 여러분. 자, 이런 문제는 4번 빼고요. 나머지 1, 2, 3, 5번에서 기사문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복습을 하시는 것이 좋죠? 이제 지우고요. 다음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기사문을 읽고 푸는 2번, 3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지난 3월 14일에 시민종합운동장에서, 어디서? 시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 초등학교 육상 경기 대회에서 어떤 대회가 열렸대요? 전국 초등학교 육상 경기 대회가 열렸대요. 근데 그 대회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와,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그죠? 준우승. 영광의 준우승을 차지한 사람은 200m 달리기에 출전한 5학년 김경준 학생입니다. 자, 줄 쳐볼까요? 김경준 학생. 이는 김경준 학생이 날마다 1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일입니다. 김경준 학생은 우리 학교 대표 선수로 출전한 지역 육상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이번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기사문의 제목은 어떤 게 좋을까, 얘들아? 전국 초등학교 육상 경기 대회에서 5학년 김경준 학생이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이 드러나게 제목을 붙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놔야 또 이 기사의 내용을 제목만 보고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이 기사문이 전하고 있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5학년 김경준 학생이 5학년 김경준 학생이 전국 초등학교 육상 경기 대회에서 준우승, 그렇지. 준우승을 차지했다. 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요. 그렇다면 3번 문제 볼까요? 이 기사문에 넣을 자료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네요. 기사문 옆에는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경우 혹은 도표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관련 자료, 관련 사진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우리 학교 건물 사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 시민종합운동장 약도도 어울리지 않고요. 경기를 하고 있는 김경준 학생의 사진 좋습니다. 혹은 시상대에 오른 김경준 학생의 사진. 그래서 메달을 목에 걸고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양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사진 많이 자료로 활용이 되죠, 여러분. 네, 이 학생의 사진을 실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죠. 일정표나 수업 받는 사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요, 기자가 되어서 이렇게 기사문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어떤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마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학교 사서 선생님께서 3월 2일부터 2주일 동안 학교 도서실에서 학생들의 독서 생활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조사 기간 동안 대출한 도서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학년별 1인당 독서량과 좋아하는 책의 종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기간을 딱 정해놓고요.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어떤 책을 빌려가는지 그거를 쭉 토대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독서 현황에 대해 독서 생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네요. 이번 조사는 앞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도서관에 어떤 책을 구입해 놓아야지 친구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조사 결과를 보면서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을 구입해 놓으면 아주 좋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요, 우리가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누가? 사서 선생님께서. 누가? 언제? 3월 2일부터 2주일 동안. 어디에서? 학교 도서실에서. 학생들의 독서 생활을, 무엇을? 조사 기간 동안 요런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다음, 왜 그런 조사를 했는지 이렇게 미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문을 정리를 하실 때요,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중요한 내용 빠짐없이 정리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문제.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육하 원칙을 잘못 짝지은 것 2가지 고르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 뭐였죠? 누가? 이거 맞고요. 언제?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지. 맞아. 디귿이 무엇을이었고 리을이 어떻게였어. 요거 순서 바뀌었으니까 3번, 4번이 잘못된 거예요. 미음은 왜?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 짝지은 거 3번과 4번 골랐습니다. 네, 됐고요. 이제 우리 5번 문제 볼까요? 이 기사문에 알맞은 제목을 쓰시오 했습니다. 지금 사서 선생님께서 뭘 조사하고 계시나요? 학생들의 독서 생활을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그쵸? 학생들의 독서 생활 조사. 네,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사문의 제목, 이렇게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6번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중 기사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인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했네요. 인용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사해서 적어 놓은 내용, 다른 사람이 연구한 내용,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인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용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자료를, 어떤 사람이 쓴 글을 가져왔는지 그 사람 이름하고요. 또 출처,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밝히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작권이 뭐예요? 창작물에 대한 권리예요.
그 창작물을 만든 사람,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의 그 창작물을 가져와서 쓰면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 2번 기사문의 내용에 적절한 자료를 조사한다 했습니다. 기사문의 내용과 관계없는 것을 조사하시면 안 되겠죠? 3번 자료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4번 수집한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고요. 5번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는 인터넷에서 얻었음이라고 밝히고 그대로 쓴다 했는데 안 되죠, 여러분. 정확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5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리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자료라고 해도요. 그냥 막 갖다 쓰면은요.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거, 저작권법을 어기게 된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7번부터 8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 수목원에서라는 글을 좀 살펴볼게요. 이 글은요, 그 봄날 자연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느낌을 적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잘 보면서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죠. 보름 전쯤 숲을 돌아다니다가 동고비를 보았다. 동고비가 뭐야? 새야, 새.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예요. 등은 청회색, 배는 하얀색, 또 옆구리가 오렌지색, 아주 예쁘고 귀여운 그런 새입니다. 딱따구리가 밤나무에 파놓은 구멍 속에 동고비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있었다. 이러한 일은 숲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수목원이니까 숲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겠죠. 박새 같은 작은 새들이 딱따구리가 판 구멍에 둥지를 만들고 날다람쥐나 들쥐는 그 구멍 속에 들어가 잠을 자기도 한다. 그날 오후에는 동고비 둥지로 청딱따구리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러자 동고비가 캑캑캑캑 울면서 청딱따구리를 내쫓기 위하여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몸집이 큰 청딱따구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밤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보름 전쯤이라고 되어 있고 그날 오후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 시간이 변하고 있다. 순서를 좀 표시를 하고 기억을 해두세요. 동고비가 옆에서 큰 소리로 아무리 울어도 청딱따구리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마 구멍의 원래 주인인 것 같았다. 한참을 울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동고비는 동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둥지를 잃은 동고비는 나뭇가지에 앉아 힘들게 잠을 잘 것이다. 동고비 둥지를 차지한 청딱따구리는 구멍 속으로 들어가더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문제 7번을 한번 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서 빈칸에 써 넣으시오 했네요. 이 문제 시간의 순서대로 표시를 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도 잘 풀어야 되겠네. 그치? 먼저 첫 번째는요. 숲을 돌아다니다가 동고비를 보았다 했죠. 이게 언제였니? 아까 우리 지문의 맨 첫 번째 줄에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여기 보름 전쯤 숲을 돌아다니다가 동고비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아까 그날 오후 동그라미 했었죠. 동고비 둥지로 청딱따구리 한 마리 날아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다시 문제로 가보자. 그러면 여기 보름 전쯤 적으시고요. 보름 전쯤. 그 다음 동고비 둥지로 청딱따구리가 날아왔다 했네요. 이건 그날 오후였죠. 네, 그날 오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 네, 됐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꼭 찾아서요. 요거 말고도 우리 교과서 보시면은 더 나오거든요.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래요. 선생님은 이제 8번 문제로 갑니다. 기역부터 리을을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지문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부터 풀어야 될까? 자, 디귿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치? 동고비 둥지로 청딱따구리가 날아왔다. 네, 디귿.